가을과 함께 찾아온 베스 낚시의 황금기. 강이면 강, 저수지면 저수지. 포인트가 어디든 어떤 루어를 던지든 특별히 계산하지 않아도 베스를 만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좋은 영향을 미칠지. 맞다. 오케이. 마리수 재미에 푹 빠지기 좋은 계절. 이 가무치 아니야? 베스가 맞나? 대형급 베스의 출몰도 기대된다. 아, 베스가 맞네요. 오, 굿 사이즈. 박무석 프로의 이번 출조지는 청도천. 경북 지역에선 베스 낚시의 성지로 손꼽히는 곳인데 출조 전날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지 수량이 한껏 불어난 상황. 유속도 생각보다 거칠고 수심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얕은 상태다. 자, 뭐부터 해볼까요? 비의 영향으로 지금 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수심은 얕고 일단 서치베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빅베이트로. 적당한 포인트를 찾아 탐색 낚시를 시작하는 박무석 프로. 첫 루어는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빅베이트다. 물살이 거친 곳에서도 원하는 지점에 캐스팅. 사이즈 큰 베스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 모기가 많네. 모기가 많아. 가을 초입인데도 풀숲에서 극성을 부리는 모기. 낚시할 때 가장 성가신 방해꾼이다. 아침 좋은 시간이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여우를 타는 큰 사이즈들이 있을까봐 빅베이트로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가을인 만큼 아침 일찍부터 큰 베스를 노려볼 만하다. 별다른 반응이 없는 곳은 바로 패스. 강 하류 쪽으로 내려가며 탐색을 이어가는데 이번 루어는 스틱 베이트다. 앞쪽으로 한번 해보고, 자, 빅베이트로 탐색을 해봤는데 큰 반응이 없어서 자, 스틱 베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물이 좀 많긴 합니다. 물이 양이 많아가지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비가 내린 지 그렇게 많이 안 돼가지고 수량이 상당히 많네요. 원래 이 강이 이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는데, 자, 이게 낚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좋은 영향을 미칠지. 왔다.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찾아온 입질. 과감한 챔질로 승부를 보는데 드디어 첫 베스다. 자, 첫 베스가 굉장히 상당히 귀여운 베스가 한 마리 지금. 자, 수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어떤 영향을 이제 사실 끼칠지 저도 잘 예상이 안 되거든요. 일단 한번 좋은 시간에 탑워터라든지 무빙 루어로 한번 해보면은 고기들의 위치라든지 사이즈라든지 패턴이라든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베스가 작은 첫 베스가 탑워터를 지금
물고 나왔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긴 힘든 법. 더 큰 베스를 찾아 하류 쪽으로 다시 이동해 보기로 한다.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 안쪽보다는 항상 여울 쪽에서 제가 낚시하면서 강조드리는 팁들이 흐름의 안쪽보다는 흐름의 사이드 쪽, 흐름이 죽는 쪽 베스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지금 같으면 저쪽이죠. 완전 본 흐름에서 벗어난 쪽. 여울이 주는 포인트를 공략할 때는 물의 흐름이 약해지는 바깥쪽을 노려야 하는 법. 그래야 입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살짝 흐름 안쪽으로 치우쳤다. 조금 더 던져야 됩니다. 저쪽에 지금 마름이 돼 있는데 저까지 캐스팅 해야 돼요. 아, 너무 많이 갔다. 예, 딱 됐는데 자 입질 받으면 저쪽에서 받을 확률이 많아요. 흐름하고 상관이 없는지요? 그렇죠. 역시나 박무석 프로의 예상이 적중했다. 그런데 이게 딱 예상대로 딱 입질이 왔었는데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그 아마추어 분들이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얘기하시는 대로 보면은 잘 되는 것 같다고, 잘 난 것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귀신 같지 않냐고. 근데 이게 베스는 사실은 베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론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나오죠. 아, 저쪽에 있을 것 같네요. 저런 포인트 있을 것 같네요. 해가 던지면 바로 무는 게 이론을 많이 알고 경험이 많으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뭔가 쫙 왔다가 그냥 갔는데 베스가 아닌가. 흐름이 죽으면서 이렇게 숨을 때가 있는데 이런 데가 가장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죠. 강 중간에 큰 바위들이 듬성듬성 놓여있는 포인트. 그 근처에 루어를 던져 입질을 유도하다 보면 원하는 녀석을 낚을 수 있을 듯한데 반응은 있지만 챔질이 쉽지 않다. 루어가 조금 작아요. 약간 더 큰 걸 넣어야 돼. 작으니까 비거리가 좀 덜 나와요. 물 흐름이 강하니까 루어가 작으면 액션이 잘 안 나오거든요. 루어가 물살에 치이다 보니 제대로 입질을 받기 어려운 상황. 좀 더 큰 사이즈의 루어로 교체하는 탐색을 이어가 보는데 캐스팅은 최대한 멀리 강 중앙 쪽 유속이 빠른 쪽을 피해서 던지는 게 관건이다. 그런데 왜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걸까?
물이 양이 많아지면서 생강만큼 배스가 지금 많이 타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보니까. 루어를 한번 바꿔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건데 예상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흐름이 너무 세서 흐름을 피해가지고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루어를 교체해가지고 또 별 다른 입질이 없으면은 이제 포인트를 조건 이거하고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순서들이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흐름이 좋은데 와서는 제가 낚시하는 방법은 일단 활성도 좋은 배스들을 이제 탑워터로 공략하면 효과적이고, 자, 그런데 탑워터를 했는데 별 반응이 없다. 분명히 배스는 있을만하다.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차트베이트나 스피너베이트, 자, 이런 쪽이 괜찮아요. 흐름이 많은 쪽에서는 크랭크베이트나 저크베이트를 하면은 이제 밸런스가 많이 깨집니다. 액션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액션이 잘 깨지지 않는 이제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루어들이 이 스피너베이트나 차트베이트들, 이제 이런 루어들이 흐름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순서대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죠. 대부분 좀 막 포인트들이 비슷하긴 한데 전편에도 보면은 나중에 안동 포의 최상위에 흐름 있는 곳에 가서 큰 사이즈들 낚았는데, 이제 그 방법이 여기는 이제 청도천인데, 청도천 최하류 부분인데 청도천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게 낚시가 비슷하게는 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다르게 바꿔야 되는 거죠. 항상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추지 않으면 한 가지로 고집하다 보면은 효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이 흐름 속에 아침 이 시간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정보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루어를 바꿔보든지. 루어 낚시란 정해진 답이 없는 것. 수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을 찾아야 하는 게임이다. 이때 베스의 습성을 알고 수많은 필드를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만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막 따라와서 때려요. 근데 베스가 안 해요. 끄리. 따라서 때리는데 끄리. 아까 이쪽에서 입질을 타워터를 한번 받았는데, 아, 이것도 뭐 작은 어종이네. 부지런히 하류 쪽으로 이동하며 탐색해보지만 여전히 런커급 배스는 눈에 띄지 않는다. 잘 안 보여, 배스가. 물이 흐르니까. 자, 사이트 피싱으로 피네싸기 한번 해볼게요. 배스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드베이트에 대한 반응이 현저히 확 떨어지거든요. 일단 물도 좀 많이 흐리고. 오케이. 자, 채비를 이제 바꾸었죠.
자, 설명을 이제 하드베이트에 반응이 없다 하고는 채비를 바꿔서 지금 노싱크 리그를 했거든요. 근데 첫 캐스팅에 반응이 딱 오면은 정말 기분이 좋죠.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채비를 노싱커릭으로 바꾼 것이 주요했다. 자, 수심은 굉장히 얕아요. 얕은데 지금 물이 생각보다는 비의 영향으로 물이 흐리고, 자, 그래서 하드베이트에 대한 반응이, 원래는 이제 흐리면 하드베이트에 대한 반응이 더 좋아야 되는데 하드베이트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입질을 몇 번 받고 했는데, 그래서 얕은 수심이니까 더 눈에 보이거든, 베스들이요. 좀 피니스하게 해보자 해서 노싱크 리그 웜을 넣었는데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입질도 몰랐죠. 모르는 상태에서 라인이 쭉 가는 걸 보고 쳤는데, 물이 좀 맑으면은 약간 어프로치해서 숨어서 이런 걸 노리면 더 재미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언뜻 보이기는 하는데 베스들이 눈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한 번씩 보여요, 한 번씩. 바닥에 돌이 많아가지고 다른 채비로는 사실 힘들겠네, 보니까. 노신가 아니면 힘들겠어. 이 안에 배수는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은데. 크진 않아도 엄청 많은데. 바닥에 깔린 돌들이 루어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 저크베이트가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액션을 이어가 보는데 수심이 얕았을까 베스의 활성도가 그다지 좋지 않다. 앞에서. 다 따라서 바로 앞에서 한 마리 먹었는데 너무 작습니다. 이야. 반응이 진짜 생각보다 없어요. 베스가 이 정도에서 이보다 조금 더 큰 베스들이 지난으로 계속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물론 이제 노싱크에도 한 마리 났고 저크베이트도 지금 났고 아침에 타고토도 났기는 났었는데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미칩니다. 어렵사리 한 수를 추가했지만 사이즈는 기대 이하. 그래도 아직 물러서긴 이르다. 이건 컸는데. 컸는지 작은지 모르겠는데 힘차게 때렸는데. 오케이. 야, 미치겠다. 딱 먹는 순간에 조금 커서 보였는데 낳고 나니까 딱 이런 사이즈네. 저크베이트도 그냥 와서는 공격을 안 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리액션이 걸리니까 그때 입질해요. 이제 낚시하는데 더럽지 않아서 좋네. 오늘 습도는 많은데 덥진 않아요, 그래도.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루어 낚시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 녀석들의 활성도가 좋아지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 자, 이동할게요. 다른 포인트로 좀 밑으로 하류 쪽으로 내려가서 모양이 완전 다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작은 사이즈들이 나오긴 하는데 시간상도 좀 그렇고 조금 완전 변화가 되는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청도천의 최하류까지 내려온 박무석 프로. 돌무더기 사이로 흐르고 있는 작은 개울 같은 포인트가 눈에 들어온다. 먼저 스피너 베이트로 탐색을 해보는데 어우, 뭐야 이거. 끌이었나?
살짝 걸렸다 빠져버렸어요. 베스치고는 가볍게 느껴지는 입질. 베스네, 베스. 베스 요만한 거네. 이곳 포인트에서도 작은 베스들이 먼저 덤벼들기 시작한다. 자꾸 때리는데 너무 작아서 입에 걸리진 않아요. 잔챙이 베스트를 누르며 일찌감치 자리를 피하는 박무석 프로. 4자 이상 런커급 베스의 흔적을 찾아 계속해서 포인트를 옮겨가며 탐색을 이어가는데 유속이 흐르는 곳을 피해 하천의 가장자리를 노리고 캐스팅. 베스트의 입질을 유도해본다. 와 보니까 개구리 포인트야. 채비를 바꿔볼까 고민하는 순간 찾아온 입질. 에이 뭐야 이게. 야 오늘은 30 넘는 거를 낚기가 힘드네요. 웜에도 그렇고 스피너베이트도 그렇고 타보트도 그렇고 다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큰 베스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그저 마리스 조항에 만족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이고 빠졌다. 빠졌어. 다 고른 사이즈. 이 포인트가 원래 모양이 안 이랬는데 공사를 하면서 포인트가 다 변했습니다. 강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는데 올 때마다 여기도 제가 한 2년 만에 다시 오는 건데 2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포인트가 완전 변했어요. 강심 쪽으로 있는 쪽만 그대로 있고 원래 밑에 작은 다리가 서 있는데 작은 다리가 없어지고 큰 다리가 서면서 위에 공사하던 그런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포인트가 완전히 변했어요. 청도천을 벗어나 동창천에서 낚시를 이어가고 있는 박무석 프로. 자, 계속 지금 상류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강이 이어질지는 모르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수초들이 이제 조금씩 죽기 시작하네요.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수초들이. 마른바 포인트 건너편까지 길게 캐스팅을 한 후 루어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탐색을 이어가는 박무석 프로. 나이스하네. 덩치 큰 베스들이 수초 그늘 아래 쉬고 있다가 언제 루어를 공격해올지 모르는 법. 런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는데 빽빽하게 들어찬 마른 밭을 가로주며 베스를 유혹하는 프로그. 금방이라도 입질이 와줄 것만 같은 그림이건만 녀석들에게선 도통 반응이 없다. 아직 시기가 이른 건지 아니면 채비를 잘못 고는 건지 헛갈리는 순간 루어를 공격해오는 녀석. 이 가무치 아니야?
패스가 맞나? 아, 패스가 맞네요. 오, 굿사이즈. 계속 작은 거만 잡다가 이것도 막 되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정말 크게 보입니다. 보이는 게. 와, 완전 수초 쪽에서 있으니까 채색이 새카만데 한 45 정도 되는데 완전 50 넘게 보이네요. 계속 이런 것만 나다가 자, 플러그를 완전하게 입에 다 넣었습니다. 바늘이 이쪽 보시면은 완전 두 개가 다 감통돼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훅셋됐네요. 자, 제가 낚시하는 여기가 이제 동창천이라고 하는데 밀양강에서 강이 올라와서 두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왼쪽은 청도천이고 하나 우측은 동장천인데 여기를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문댐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줄기인데 저도 이제 낚시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는 여기 포인트거든요. 자, 사이즈 좋은 놈이 한 놈 지금. 마른 밭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프로그에 덤벼든 녀석. 기대 이상의 씨알이라 더욱 반갑다. 낚시 후반전에 접어든 시간이다. 이번엔 다리 위쪽으로 포인트를 공략해볼 참이다. 빈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찬 마른 밭. 그 위로 프로그를 캐스팅. 개구리가 폴짝거리는 듯한 액션을 이어가 보는데 예상과 달리 큰 반응이 없다. 이번엔 마름 쪽에 바짝 붙여 캐스팅. 오픈워터를 공략해보는데 저 라이즈. 반가운 베스의 움직임. 그쪽으로 다시 루어를 던져 액션을 이어가는 순간 어김없이 루어를 공격해오는 녀석. 아쉬운 미스바이트다. 라이즈 하는 거 보고 캐스팅했는데, 아이. 동창천을 벗어나 인근 지역의 저수로 포인트를 넘긴 박무석 프로. 베스의 활성도가 높은지 여기저기서 베스가 라이징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연꽃을 비롯한 다양한 수초가 수면 위를 덮고 있는 포인트. 육안으로 보이는 포인트 여건은 기대 그 이상이다. 아이씨. 하지만 직접 탐색을 해보니 자칫 밑걸림 때문에 채비를 잃기 쉬운 상황. 좀 더 신중하게 액션을 이어가는데 자, 강에 사다가 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천에 사다가 저수지로 이동을 했어요. 자, 여기도 제가 한 오래전에 낚시를 해봤던 데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와보거든요. 그때 이제 마리수는 되게 많은 저수지였는데 근데 와보니까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는 연밭이 이렇게 없었는데 연밭도 많이 생겼고 또 저 건너편으로는 산책로도 생겼고
그래서 지금 많이 변했는데 어떨란지. 오랜만에 찾은 저수지. 수초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조항을 확신하긴 어려운데 수초도 이만큼 많진 않았는데. 금방 패스했어요. 작았어. 자, 일단은 작아도 입질을 한번 받았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너무 오랜만에 왔는 저수지들은 여기 어떻게 변했지, 물을 다 빼버리고 다시 가뒀나, 입질이 없으면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 드는데, 지금처럼 입질을 한번 하면은 있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더 집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빠지네. 여기 앞에도 한 마리 있고. 이게 작아요. 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베스의 활성도는 기대 이상. 하지만 루어를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할 만큼 씨알이 작은 베스들이 대부분이다. 발 밑에서도 하고. 베스는 많네. 베스 많이 있어요. 안에 있는데 사이즈만 작다 보니. 아이고, 빠졌다. 한 30 정도 되는 게 한 마리 물었었는데 빠졌어요. 설 물렸어, 설 물렸어. 쉴 새 없이 입질이 들어오지만 번번이 실패. 여기서도 큰 씨알의 베스를 기대하긴 힘든 것일까. 눈앞에서 놓친 또 한 마리의 베스. 녀석을 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수초들 사이로 구멍치기 하듯 루어를 찔러 넣어보는 날. 인기척을 느낀 건지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는 녀석. 그런데 체념하려는 순간 바로 입질. 이번엔 녀석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너무 작으니까 계속 빠지네요. 너무 작아. 잔챙이 베스트에 잔뜩 시달리다 결국 포인트를 옮기는 박무석 프로. 이번엔 연밭이 덮여있지 않은 포인트를 공략해보는데 탐색 루어는 스피너 베이트다. 봐버렸어. 자,
범인을 잡았습니다. 사이즈가 대부분 다 이 정도 됩니다. 지금. 한 25에서 30 그 사이에 정도 되는 작은 배스들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플로그를 못 먹는 겁니다. 자, 스피너베이터로 범인을 낚았어요. 예. 프로그로는 낚기 힘들 정도로 아담한 사이즈의 베스. 대체 대형급 베스들은 어디로 숨은 걸까? 저수지 안쪽에 조용한 포인트를 찾아서 다시 캐스팅을 이어가는 박무석 프로. 사이즈 선별을 위해 프로그 루어를 장착. 마름이 살짝 낀 포인트 주변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이런 쪽에 저수지는 작고 그래서 유입된 지가 오래되어 있는 이런 저수지들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곤충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갇혀 있는 공간이고 먹을 게 한정되다 보니까 프로그 루어로 곤충의 액션을 흉내내는 순간 바로 바이트. 나뭇가지에 딱 걸쳐가지고 벌레 패턴으로 했는데 사이즈가 다 이렇습니다. 사이즈. 다시 스피너 베이트로 바꿔 연안 쪽 포인트를 노리는 박프로. 힘은 좋네. 작아도 무는 게 다 보였어요. 분명 이곳 어딘가에 몸집을 키운 베스들이 숨어 있을 텐데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 아우, 앞에 와서 물었다. 자, 사이즈를 올려보려고 플로그도 해보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스피너베이트도 해보는데 계속 같은 사이즈만 나옵니다. 지금 장소를 여기서 한두 번 더 던져보다가 저 상류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냥 재밌게 마리수는 나옵니다.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야, 이게 좀 더 큰 거 지금 어디가 나올까 해서 저수지를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저 위에 가면은 저수지가 풍경이 아주 좋은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저도 낚시를 딱 한 번 해봤거든요. 한 번 해봤는데 어떨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좀 가을인데 사실은 가을에 좀 왕성하게 먹이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베스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쉽게 왔거든요. 쉽게. 근데 오늘은 어떤 컨셉을 정하고 어떤 루어로 해야 되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재밌게 한번 잡아보자, 낚아보자 이제 그런 걸로 왔는데 일단은 절반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마리수는 이거는 재밌게 되는 것 같은데 사이즈만 조금만 업되고 하면은 더 좋을 건데 일단 뭐 한 해보죠. 가서 계속. 좀 더 큰 사이즈의 베스를 찾아 다른 저수지를 찾아가는 박무석 프로. 되도록 사람 손을 타지 않은 곳 풀숲 안쪽 깊숙이 자리한 포인트로 접근해 보기로 한다. 물 진짜 많다 이게. 좀 아픈 데다가 색깔이 진짜 오묘한 옥빛입니다. 옥빛. 여기에 베스가 있나 싶을 정도로 베스가 있긴 있네요. 베스의 움직임을 보니 한껏 기대가 되는 상황. 바로 앞쪽의 포인트를 공략해 보는데 최대한 몸을 숨기고 조용히 액션을 취하는 박프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바로 밑에서 지금 먹었어요. 좀 공간이 좀 비어 있고 해야 어떻게 뭘 해볼 건데. 수몰나무와 수초들이 빡빡하게 들어찬 상황. 루어를 찔러 넣을 공간이 마땅치 않은데 완전 계곡지입니다. 계곡지에 지금 수위가 상승돼가지고 물이 맑다고는 뭐하는데 물 색깔이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저수지네요. 완전 옥빛 비슷하게. 수심도 지금 상당히 깊어요. 여기는 한 2m 정도. 수심이 제법 깊은 계곡지. 5자 이상 배들이 털을 잡고 서식하게 안성맞춤인 포인트. 조금만 더 느긋하게 기다려보면 황금빛 렁커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왔다. 아, 작다 이거. 이야, 요런 게 나오네. 그림은 거의 뭐 한 5장 나올 그림인데 요런 게 나오네요. 자, 프리릭으로 물이 들어오는 안쪽으로 깊게 던져봤습니다. 지금 다른 채비로는 공략이 불가능하고요. 웜으로만 가능한데 작아도 너무 작은 사이즈, 허탈한 웃음만 나오는 순간이다. 하지만 포인트 여건을 믿고 다시 캐스팅. 바로 입질을 받아낸다. 폴링 되는데 앞에 있는 배스를 낚은 게 아니고 저 약간 더 이선에 빠져 있는 배스가 폴링 되는 중에 그냥 루어를 너부지거를 그냥 물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사이즈 정도들이 지금 밑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 몇 마리는 더 낚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내 렁커는 만나지 못했지만 절반의 성공. 마리스 조항에 만족해야 할 낚시다. 자, 오늘 낚시 마쳐야 되겠네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가을이죠. 가을에 강과 저수지 두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했는데 낚시는 상당히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했는데 사이즈가 생각한 만큼 받쳐주지 않고 중간에 이제 프로그로 그냥 괜찮은 사이즈 한 마리 넣고 나머지는 와,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누구를 공격하는구나 할 정도로 작은 사이즈를 많이 낚았는데 뭐 절반의 성공이었는데 가을이 오면서 점점점 더 깊어지면은 낚시의 방법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여름에 하다하게 했던 플로그 낚시나 이런 거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크랭크베이트나 스피너베이트, 버즈베이트 자, 이런 식으로 낚시가 이제 바뀌어지는 타이밍에 딱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나름 재밌었던 촬영 같고 다음에는 또 더 가을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더 가을에 맞는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